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미적분의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단어들은 우리말로는 다 미분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어 단어의 스펠링이 다르듯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게 되고, 특히 디퍼런셜은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게 되고, 또한 디퍼런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미분법을 얘기할 때 나오는 용어가 되겠으며, 그 디리버티브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들의 도함수를 구할 때 보게 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들의 차이점은 다음 차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의 기본적인 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미분은 우리가 미분하고자 하는 함수의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 상미분 같은 경우는 dx, dy와 같은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편미분은 함수의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그 함수를 미분을 할 때 변수 중에 하나는 고정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어떤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하게 되고, 편미분 같은 경우는 라운드 x, 라운드 y 혹은 파셜 x, 파셜 y와 같은 이러한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미분은 상미분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고, 편미분에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를 고정을 하고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면, 전미분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개의 변수, 즉 그 다변수 함수의 독립 변수가 동시에 변할 때를 모두 고려를 할 때, 즉 모두 고려를 해서 미분을 하는 것을 전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적분에서 다룰 내용은 이 상미분에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편미분과 전미분 같은 경우는 다변수 미적분과 벡터 미적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셜과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셜은 우리말로는 미분소 혹은 무한소라고도 하며 차분의 극한값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디퍼런시에이션은 미분법이라고 하고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y=fx라는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이러한 함수가 함수의 어떤 기울기를 고려를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델타 x분의 델타 y로 기울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기울기 혹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 델타 x를 독립변수의 차분이라고 하고, 이 차분의 의미는 결국 이 b 값에서 a 값을 뺀 값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종속변수의 차분은 이러한 독립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종속변수의 차분은 델타 y는 fx2-fx1이 되게 되고, 이때 x2라는 것은 결국 독립변수의 차분의 이 수식에 의해서 x1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결국 fx1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fx1이 되게 되고, 결국 이 값이 b라고 하면 fb 마이너스 fa가 바로 이러한 차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된 수식들을 이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에다가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디퍼런셜 즉 무한소라는 것은 이러한 독립변수의 차분 델타 x의 값이 이제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이때 그 노테이션은 이제 dx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도함수란 이제 디리버티브라고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미분법에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인데, 이제 그 도함수를 이제 어떤 책에는 뭐 미분한다라고 그 뭐 용어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제 정확한 용어는 이제 도함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 도함수에서 이 디리버티브의 그 동사형인 derive라는 것이 어떠한 것에서 이제 유도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도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함수는 이제 f'x라고 표기를 하게 되고, 이제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는 이제 dx분의 dy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함수를 표기할 때 이 dx분의 dy는 이제 dx분의 dy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dy dx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도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구한 이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이 x가 이러한 무한소로 갈 때의 극한값의 이 평균 변화율이 이제 그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그 값으로 정의가 되게 되며, 이때 이제 우리가 델타 y라는 것이 이제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델타 x 즉 x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 종속 변수의 차분인 d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f'x는 dy dx에서 이제 어떤 대수적 연산과 마찬가지로 dx를 양변에 곱했다라고 하면 이제 dy는 f'x dx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프에서 어떤 점 P에서 이러한 접선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미분 계수라고 하게 되고, 혹은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 이제 미분 계수는 어떤 이런 P점이라는 특이한 특정점에 그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함수가 아니라 이제 계수는 어떤 수를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미분 계수는 f 프라임 우리가 특정한 점 P에 대한 x 좌표값의 이제 대입이 되게 되고, 따라서 앞서 이제 도함수의 정의에서 이제 x 값에 이제 a가 대입이 되어진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점 P 즉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y 이꼬르 이 점 P점에서의 미분계수 f'A 곱하기 x-a의 플러스 FA로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적분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이라는 것은 어떤 도형의 그 넓이라든지 부피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우는 그 적분에 대한 개념은 이제 구분 구적법 혹은 리만섬 즉 리만합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역으로 둘러싸인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자고 할 때 각각의 이러한 식으로 잘게 쪼개서 우리가 구하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곡선의 길이 값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 부분의 이 S1의 그 크기를 이러한 사각형으로 근사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사각형으로 우리가 그 잘게 쪼개게 되면 이쪽의 넓이는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의 길이를 델타 x라고 하면 이제 델타 x분의 이 사각형의 높이로 이제 넓이를 구해서 이 전체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부분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한 오차 값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만 썸에 대한 개념은 이러한 개수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제 아주 잘게 쪼개지게 됨으로써 점점 더 이러한 우리가 곡선으로 된 넓이 값에 이제 점점 근접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런 리만이라는 사람이 알아내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 구분구조법에서 이러한 부분의 넓이는 결국 a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에 이때 fi 스타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높이가 이 곡선에 만나는 점이 되겠고, 따라서 이때 만난다는 것은 결국 y 이꼬르 fx의 함수값이 되므로 결국 이 함수값에다가 이제 이러한 우리가 차분값을 곱한 것의 합을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개수가 무한대로 되게 됨으로써 이제 잘게 쪼개짐으로써 이제 이러한 넓이에 근접하게 된다는 개념이 바로 이제 구분구조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분구조법에서 이제 정적분이라는 것은 다음에 표기로 이제 우리가 앞서 정의한 리만 썸을 이제 이러한 인테그랄 기호로 표기를 하는 것을 이제 정적분이라고 하게 되고, 정적분의 정의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곱하기 델타 x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적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넓이라고 하면 이러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따라서 이제 정적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하나의 일정한 수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정적분은 이러한 부분의 넓이를 각각을 a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부분의 전체의 a들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하게 되게 되고, 또한 어떤 f라는 함수의 미분한 것을 f'x라고 한다면 이제 이 f의 f'x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한 것은 결국 이 f'의 원래 함수에다가 이 두 개의 b 값에서 b 값을 대입한 fb에서 이제 fa를 뺀 값과 같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적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멘토였던 아이삭 베로우가 적분과 미분은 서로 역과정임을 발견을 하였고, 이를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분과 미분이 서로 역과정에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해서 얻은 함수를 다시 적분을 하면 원래 함수로 이제 돌아올 수 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이제 gx라는 함수, 즉 이러한 x 값이 변함에 따라 이제 넓이 값이 달라지므로 이제 x 값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넓이를 gx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이러한 에어리어를 감싸는 이러한 곡선을 y 이꼬르 ft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gx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서 정적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a부터 x까지 이러한 곡선 ft를 이제 정적분한 것과 같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즉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는 것은 이제 그 폐구간 AB에서 연소함수 F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첫 번째는 만일에 이제 그 gx가 앞서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면 이제 g'x는 이제 fx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적분하고자 하는 이 함수 ft가 결국은 이 gx의 그 미분 함수가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라지 f가 이제 스몰 f의 엔티 디리버티브, 즉 그 유도되기 전의 함수, 즉 그 도함수 전의 함수, 즉 우리말로는 이제 원시 함수를 의미하게 되겠고, 따라서 이제 라지 f가 이제 f의 원시라고 했을 때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이제 이 함수의 원시 함수 f에 이제 b 값을 대입을 한 값에서 이제 그 원시 함수 f에 a 값을 대입한 것을 뺀 것과 같게 될 때, 이때 이제 라지 f의 도함수가 바로 이제 f가 된다는 것을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두 번째 정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1번이나 2번이나 이러한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서로 역과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정적분은 이제 넓이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음의 넓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부정적분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살펴본 미분과 적분의 연관성 관점에서 주어진 함수가 어떤 다른 함수의 도함수라면 그 도함수를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를 원시 함수라 하면 이 원시 함수는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분상수라는 것에 의해 구별이 되어지므로 이제 수가 아니라 이러한 적분상수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적분상수는 이제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부정적분의 정의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정적분에서 어떤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 그 fx의 원시 함수 그 라지 fx에다가 이러한 적분상수 c를 더한 것을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원시 그 라지 f에 미분한 것이 이제 스몰 fx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테이블은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테이블이 되겠고,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러한 부정적분에 대한 성질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쪽의 것을 미분을 하면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미분에서 이러한 kx를 미분하면 k가 되게 될 것이고, n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을 미분을 하게 되면 xn이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미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던 것들은 이제 서로 그 미분, 미적분 앞서 살펴본 이제 미분과 적분은 서로 이제 역과정의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 이제 이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때 이렇게 다 나오는 함수들은 우리가 미분을 해서 구했던 함수를 이제 부정적분에 의해 테이블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물론 유도를 해도 되겠지만, 이제 이렇게 미분을 해서 이것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미분해서 다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부정적분의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모두 이제 암기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미분하면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특별히 암기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